네, 김수 기자, 그 보험주들은 왜 그 금리 오르면 네. 뭐 좋다 네. 이래가지고 주가가 반짝 오르기도 하는데 예. 뭐 지난주 금리 인상 덕에 좀 보험주가 요새 좀 재미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네.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주식들이 많이 소외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금융주 역시 특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험주 역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오르다가도 또 내리고요. 네. 실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실제 아주 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을 했지만 94,800원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800원입니다. 공모가를 한참 밑도는 모습인데. 네. 그 얼마 전에 저도 잠깐 리포트도 보고 했는데 그 보도자료도 보고 근데 이 보험사들의 어떤 그 성장성의 한계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내수주다 워낙 이 내수 시장에만 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뭐 내수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 아니겠느냐 이래서 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얼마 전에 그 김석도 위원장 보험사 CEO도 만나가지고 역시 이 얘기를 또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궁금해서 보험주가 상당히 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답은 결국 보험주는 아직 내수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에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지난 금요일에 열린 보험사 경영인 조찬 모임에 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셨는데요. 예, 그 김 위원장은 이제는 글로벌 보험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며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보험사가 나와야 된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보험회사라고 자신할 만한 보험회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또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꿈의 두 자릿수 숫자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만화 캐릭터가 이제는 수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등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 분야에서 수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K-팝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금융산업에서는 아직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실제 요즘 가장 예를 들기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아, 글쎄요. 예, 바로 K-팝입니다. 예, K-팝이 정말 한국의 가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항상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보험사들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지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번 자리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보험사의 자산 운용 역시 너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험사의 자산 규모가 실제 5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해외 투자 비중이 극히 낮고 국공채 투자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험사 자산이 500조인데 절반만 주식시장에 투자했어도 주식시장이 1000에서 2000 갈 때 100%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네. 뭐 되게 이상적이고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실제로 그 보험사들 해외 매출은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저도 그 수치가 참 궁금했는데요. 네. 국내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에서 거둬들이는 보험 수익입니다. 그래서 해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수입 보험료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이 0.07%, 손해보험이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총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의 비중 역시 생보는 0.1%, 손해보험은 0.97%로 미미합니다.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과거에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보험 산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국내 보험 시장 역시 위기에 맞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는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이 보험 산업이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면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다. 그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 중에 생명보험은 해외 비중이 0.07%. 네. 네, 손해보험은 0.45%. 네.
이게 뭐 아주 그 참담한 실적이네요. 사실상.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해외 비중이 이렇게 낮은 데는 아마 보험 업종이 가장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증권사도 이 정도는 훨씬 더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는 지금 뭐 알리안츠라든가 메트라이프라든가 뭐 유수의 보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합작 형태로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외국계 보험사들이 그 국내 보험 시장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리안츠 생명이 제일생명을 이렇게 과거에 샀었고요. 인수해서. 예, 또 그 보합 뉴욕을 합병했던 뉴욕 생명도 있고요. 뭐 물론 지금은 에이스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교보 악사 다이렉트를 완전히 인수한 그 악사 손해보험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이런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사 M&A에 나서면 어떤가에 대한 질문들이 시장에서 많이 제기됐는데요. 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는 아니다. 뭐 그룹에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총괄할 만한 인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M&A 외에도 직접 법인을 세워서 현지화에 나서는 보험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과 같이 그 금융제도가 아주 보수적이거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맞지 않아서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그 보험산업의 경우 영업사원이 보험 설계사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무형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국내 소비자가 알리안츠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다 그러면 별로 거부감이 없고 사실상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보험에.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의 소비자가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보험을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알리안츠 보험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을지는 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각 그 회사별로 그 해외 진출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사실 보험사들이 이제부터라도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화재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 지대섭 사장이 사실 삼성전자에도 있었고 그래서 해외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글로벌 탑 10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올해를 글로벌 사업의 본격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중국 법인, 인리 법인, 베트남 법인에 이어 유럽에도 법인을 다시 세웠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잘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가 네. 올해 다시 세웠습니다. 예, 또 그 향후 한국 본사와 미주 지역, 중국 아시아 지역,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3대 축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또 내세웠습니다. 또 삼성생명 역시 사실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세계 시장이 아니라 아직은 3년에서 4년 사이에 아시아 시장 먼저 개척하겠다. 태국 같은 어떤 그 친근한 시장 먼저 우리가 개척을 한 뒤에 전 세계화를 검토해 보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대한생명도 베트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순위권에 들어간다고 저 5손가락 안에 네. 예, 들어간다고 들었고요. 해외 시장 진출이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성과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그 코리안느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 얘기를 가끔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은 네. 좀 어떻습니까? 예, 코리안이 그 재보험사이거든요. 그 네. 해외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안이는 싱가포르에 지점을 설치해서 그 동남아와 호주 시장을 중심으로 재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 그 뉴욕과 런던, 도쿄, 베이징, 두바이 등에도 사무소를 설치했고요. 현지 원수보험사와 보험중개사, 재보험사들과 그 중개 역할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은 실제 1999년도에 해외 매출 비중이 5.2%였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독 코리안니만 매출 비중이 20%. 네. 네, 상당히 진짜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네요. 다른 그 보험사들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까 김석동 위원장 그 화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귀여우신 모습인데 그 언급을 하셨는데 보험사의 해외 진출 당국에서도 좀 많이 돕겠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하는데 실제 좀 어떤 그 당국의 입장 어떻습니까? 실제 그 사실 금융산업은 잘 아시지만 그 규제 사업으로 불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 리스크는 결국 금융주의 한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보험사들이 해외 진출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는요.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외 진출의 방향을 두고 나간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어떤 규제를 풀어서 해외 투자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보험사들이 그 산업자본, 그 대기업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대주주를 지원을 차단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어떤 좀 구체적인 그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자산 운용의 규제를 좀 풀어서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늘리겠다. 지금 해외 자산 규모가 사실 1%도 채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투자부터 해외로 적극 나가라. 뭐 이런 스탠스를 일단 취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네. 금융가공 차원에서 어떻게 끌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또 이런 어떤 정말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좋은 어떤 회사가 있어야 그 진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새 우리 김수희 기자가 이금융권 출입하면서 보험사 아주 오랫동안 못 올랐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보험사, 보험주라도 있으면 혹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최근에? 제가 사실 삼성화재를 좀 지켜봤었거든요. 네. 예, IFRS의 가장 큰 수익은 사실 삼성화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수익이 가장 이제 IFRS 적용 후에 그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지켜봤는데요. 예, 역시나 좀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좀 많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희 기자의 알고 보면 돈 되는 이금융권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주 착실한 내용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